자, 이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의 웹 UI인데요.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이제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게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있는 이제 메뉴들을 한글화를 해서 덮어 써서 한글로 이제 번역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메뉴들의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둘째치고, 이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명령 프롬프트 있잖아요. 이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는 영어만 작동한다라고 하는 좀 불편한 점이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영어로 표현하는 게 더 편리하고 쉬울 수도 있긴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특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어에 더 익숙해져 있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약간은 좀 섬세하고 세밀한 단어를 표현할 때는 이거 영어로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새로운 이제 확장을 하나 설치를 하게 되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한국어로 쓰면은 그걸 이제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장을 설치하는 건데, 이쪽에 그 GitHub에 가면은 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놓은 사용자가 있어요. 이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확장의 이름인데,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카피를 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익스텐션에 들어가서 여기 install from URL 이 부분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여기 기본적으로는 이쪽에 나타나요, 새롭게.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에서 이 익스텐션이 공식적으로 리스트업이 된 거죠. 여기에서 한번 리프레시를 해보고 로드 프롬을 해보고 여기에 뜨면은 그걸 인스톨 해도 되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용법도 확인해 볼 겸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는 것을 권장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이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 와서 이 주소를 여기다 붙여놓고 인스톨을 해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검증을 해서 집어넣은 건지 확실하게 호환이 된다는 걸 보장해서 이 UI 개발자가 집어넣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뜨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도 뜨는 좀 최신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이쪽에 오토 트랜슬레이트라는 게 뜨고요. 이쪽에 보면 요 ENN2라고 뜨죠. 요게 떠요. 요게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사용하는 방법이, 이 오토 트랜슬레이터는 여기서 바로 이 스타트 오토 트랜슬레이트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UI에 쓰는 모든 단어들을 다 번역을 해줍니다, 한국어로. 그러면 번역하는 서비스를 여기서 구글로 할 건지, 그죠? 빙으로 할 건지, 그다음 요즘에 많이 쓰는 이제 딥L로 할 건지,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중국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폴트는 이 중국어인데 요거를 KO 한국어로 바꿔서 요거를 스타트 시키게 되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켜면 이게 넘버 0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585 단어를 다 번역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디폴트 값으로는 이게 또 켜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디스플레이 보스 잉글리시 앤 타깃 랭귀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켜져 있으면은, 자, 제가 세이브 해볼게요. 세팅을 그렇게 해서 UI를 다시 리프레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린 다음에 접속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어 뒤에 한국어, 영어 뒤에 한국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게 바꿔져요. 근데 이제 단어들이 좀 어설프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메뉴들을 한국어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 그렇죠. 지금 여기 전부 다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언어가 나란히 이렇게 보이게끔 돼 있어서 영어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거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끄고 다시 세이브를 하면 저장이 되는 거고, 이거를 다시 리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다 영어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영어로만 보이게 하고, 다른 거는 이제 그렇게 쓰기로 하고요. 우리가 좀 쓰려고 하는 거는 프롬프트에 한국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영어를 어느 나라 말로 바꿔줄 건지에 대한 확인을 해놓고, 이쪽에 내가 자주 쓰는 번역 서비스를 일단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이 팝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한국어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팝하고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했죠? 그러면 세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리노드를 하고 세이브를 하면은 항상 이제 재시작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는 텍스트 이미지로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EN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 포지티브 프롬프트에 대한 거고요.
여기 N2라고 되어 있는 거는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집어넣을 때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 클릭해서 이쪽에 보면은 하나가 뜨는 거고, 다시 N2를 클릭하면 하나가 더 뜨죠. 이렇게 두 개가 뜨는 거예요. 그럼 각각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포지티브는 한번 해보기로 하고, 요거를 지우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식 정원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영어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자, 이런 것도 번역된 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림이 나오는지를 한번 이제 봐야 돼요. 정확히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원하는 이제 한국식 정원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이런 스타일자를 한번 꺼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한국식 정원은 제가 이제 이런 걸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다시 또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를 다시 이쪽으로 넣은 거는 트랜슬레이트 코라고 누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식 정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못 하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연못이라고 조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누르면 이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제너레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못이 들어가 있는 그림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다시 추가해서,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를 내가 수정해서 이쪽에 넣고 다시 한국어를 바꿀 때에는 트랜슬레이트 코를 누르는 거고, 여기 있는 한국말을 영어로 집어넣을 때는 트랜슬레이트 EN을 누르는 거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거를 수채화로 그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EN을 누르면 이게 워터칼러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수채화니까. 그래서 이 대소문자는 이제 번갈아 가는데, 이거는 번역하는 서비스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제너레이트,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풍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혹시 영어로 쓰는 게 불편했거나, 어차피 그러시는 분도 있죠. 파파고가 됐든 구글이 됐든 딥L이 됐든 그런 데 가서 번역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붙여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 자체에서 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편리하게 프롬프트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 하나를 오늘 확인을 해봤습니다.